네, 그럼 이제 독일로 넘어가도록 하죠. 도르트문트와 브레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도르트문트 브레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얘기하자면 사실 굉장히 도르트문트가 공격력은 굉장히 강력해요. 사실 네. 어느 EPL 팀이라든가 라리가 팀과 비교해 봐도 사실 뭐 떨어지는 건 없거든요. 특히 오바메양, 로이스, 우스방 덴벨레로 이루어지는 그 쓰리톱이 굉장히 파괴력 있고 굉장히 빠르고 다이나믹한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런 공격력이 조금 더 흐름을 타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점유율이라던가 아니면 슈팅 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가져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서 네. 흐름을 다시 내주고 결국에 그게 수비의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골을 시점에서 비기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경기를 많이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흐름을 조금 살리는 게 아쉬운 면이 있긴 합니다.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에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흐름을 좀 탄다 싶으면 부상당하고 네. 그리고 흐름을 탔을 때 오바메양이 갑자기 좀 침묵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3백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브레멘은 정말로 후반기의 팀입니다. 후반기에 11경기 우패를 기록했어요. 네. 그 정도로 승승장구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강등당할 위치에 있던 팀이 갑자기 유로파 리그를 달라고 하면서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 정도로 브레멘의 기세가 무서웠는데 최근 켈른과 호펜하임에게 네. 2연패를 당하면서 그 기세가 꺾였습니다. 네. 하지만은 켈른에게도 3골 넣고 호펜하임에게도 3골 넣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격력은 여전히 무섭다. 그러니까 바르테스라든가 막스 크루제를 앞세운 이 공격이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켈른에게 4골 내주고 호펜하임에게 5골 내줬습니다. 네. 그 정도로 수비는 불안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도르트문트하고 브레멘의 대결은 화력 대결처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력에 굉장히 특화된 팀이기 때문에 그 화력의 특화는 확실히 카운터택이라든가 역습, 빠른 공격 이런 것들이 주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팀이기 때문에 아마 둘 다 그런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한 줄 예상하면 저는 도르트문트의 공격력이 브레멘이 쉽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네, 화력 대결인데 도르트문트가 더 많이 늘 것이다. 네. 덴벨레 득점왕을 위해 달려라. 오. 네, 덴벨레하고 레반도프스키가 또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 경기를 두고 또다시 득점왕을 레반도프스키에게 양보할 것이냐 아니면 차지할 것이냐가 결정이 나니까 덴벨레 득점왕을 위해서 달려라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고요. 자, 도르트문트가 3위고 호펜하임이 4위인데 승점 61점으로 갔습니다. 호펜하임도 아우크스부르크에게 승리 거둘 것 같죠? 네,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멘을 거의 떡시시지. 그냥 계속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크라마리치가 굉장히 좋은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고 사실 챔피언스리그도 사실 이 경기에서 또 이기게 되면 사실 또 자력으로 또 본선 진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위보다 3위가 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4위 이상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3위면 조별리그 직행하고요. 4위면 플레이오프 치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시즌 초반에 팀이 전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플레이오프 치르면서 탈락한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호펜하임과 도르트문트의 이 3위 경쟁도 좀 뜨겁다. 그런 측면에서 이 경기를 골랐고 아마도 도르트문트, 호펜하임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도르트문트가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로파 리그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5위의 헤르타 베를린 승점 49점, 6위의 프라이부르크 승점 48점, 7위의 켈른 승점 46점, 8위의 브레멘 승점 45점인데 헤르타 베를린 레버쿠젠 승무패만 간단하게. 레버쿠젠이 보니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를린의 그런 흐름을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베를린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승무패만 간단하게. 바이에른 과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저는. 프라이부르크가 승리를 거둔다고요? 네. 그럼 헤르타 베를린과 프라이부르크가 승리를 거두면 5위, 6위는 결정된 거야?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베를린 프라이부르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켈른과 마인츠는? 저는 이 경기가 좀 애매하다고 보는데 저는 무승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브레멘은 지고 저는 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5위 헤르타 베를린, 6위 프라이부르크 이렇게 생각을 한다. 사실 7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칼 결승전에 도르트문트하고 프랑크푸르트가 올랐거든요. 도르트문트가 우승을 한다 치면 7위가 이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7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헤르타 베를린 레버쿠젠에게 승리하고요.
바이에른 뮌헨이 프라이부르크 잡고요. 그러면서 켈른도 마인츠에게 승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르타 베를린, 켈른, 그리고 7위는 프라이부르크가 이렇게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두대 매치가 있습니다. 이 분데스리가에서 다름슈타트와 잉골슈타트가 이미 강등이 결정이 됐는데 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분데스리가 16위는 2부 리가 팀하고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16위가 마지노선인데 16위 자리를 피하려고 두 팀이 대결을 펼칩니다. 바로 함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입니다. 함부르크는 분위기가 어때요?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제가 예전에 좀 좋아했던 팀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도 있었고 또 고이코 카차르가 있었을 때 그 이선 침투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열망이 있었거든요. 램파드라든가 카차르 같이 이제 이선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이 과연 미드필더인데 어떻게 저렇게 득점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함부르크를 그렇게 좀 인상 깊게 봤었었는데 그런 매력적인 축구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강등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경기가 좀 뒤죽박죽이 되고 시도나 아니면은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역습 위주의 축구를 했다가도 점유 위주의 축구를 했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축구를 많이 시도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등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좀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다음 시즌에는 좀 그런 스타일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좀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개판이지. 2무 3패입니다. 네. 거기에 공격력은 안 터지죠. 네. 수비는 흔들리죠. 네. 할 말을 다 했죠. 네. 볼프스부르크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했는데 마리오 고메스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너무 크고요. 네. 그리고 수비 라인이 너무 흔들려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 볼프스부르크가 강등이냐 잔류냐 이런 고민에 빠질 정도가 됐으니까요. 네. 양팀 모두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20패를 예상한다면? 저는 한 줄 예상으로 폭스바겐은 햄버거보다 더 고급지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가 승리한다? 네. 네. 한 줄 예상할 때 자꾸 비유하려고 생각하고 먹는 거 생각하고 이러는데 별로 고급스럽진 않아. 그런가요? 네. 저는 뭐 50보 100보 결과는 무승부. 네. 그러면서 함부르크가 또다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산책인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함부르크는 분데스리가 출범한 이후에 유일하게 분데스리가에서 강등당한 적이 없는 팀이에요. 네.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1963년이 아니라 64년도에 분데스리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함부르크만이 유일하게 분데스리가 역사에서 모든 시즌을 소화한 팀인데 그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홍구장에 시계를 두고 있잖아요. 그쵸. 예. 네. 이 분데스리가에서 자신들이 뛰고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측정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 16인가 지지난 시즌 16이 기록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치를 때 이 시계를 잠깐 껐습니다. 네, 이번에도 시계를 잠깐 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켤 것 같아요.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사실은 5경기만 예상을 해야 되는데 시즌 마지막 경기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순위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요 방송만 딱 들어도 라리가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프리미어 리그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분데스리가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구나. 네. 요걸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바쁘게 진행이 됐죠? 네, 아무래도 내용적인 면도 그렇고 사실 좀 피 튀기는 면들이 있어요. 사실 리그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전달을 노력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해외 축구가 끝나면 뭘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네. 다음 주에는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